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요르단에서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뒤 미국과 이란의 공습이 이어집니다. 치열합니다. 이란 전쟁으로 숨진 미군은 지금까지 16명이고 전우는 조금 짙어지는 때입니다. 공화당이 최근 등록된 유권자 사이의 지지율에서 민주당과의 격차를 줄였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이 인기가 없고 대통령이 인기 없는 전쟁이나 증거 없는 부정선거에 집착하면서 민생을 챙기지 않는 게 공화당 정치인들의 불만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과 전쟁이 격화되면서 가솔린 가격은 다시 갤런당 4달러를 향하고 있고, 따라서 공화당의 전략은 정책이 아니라 유권자가 민주당을 공화당보다 더 싫어하게 만드는 혐오의 캠페인이라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사한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이어받은 그레이엄의 여동생에게 오빠 자리에 출마할 것을 권했습니다. 물 마시는 타임이나 BTS도 출연할 합타임 쇼 등 소프트한 이슈부터 비밥 회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부적절한 전화통화 등 논란이 많았던 2026 월드컵이 오늘 폐막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폐막식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승전은 스페인 대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팀워크 대 메시의 천재성, 누가 이길까요? 세계적인 관심입니다. 이번 결승전이 20살 때의 메시가 생후 5개월인 라민 야말 스페인 선수를 안고 있는 19년 전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와 라민 야말의 스페인의 경기가 주목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메시는 야말을 아주 훌륭한 선수고 훌륭할 선수지만 오늘은 그의 전진을 막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근 기생충 문제를 일으킨 아이스버그 양상추를 납품한 테일러 팜스가 양상추 리콜주를 27개 주로 확대를 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주에서 팔린 양상추도 리콜 대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가 조금 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방송을 생방송으로 보시거나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는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을 더더욱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너의 나라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은 전쟁은 언제 끝나는 걸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월 28일에 전쟁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날마다 집중적으로 전쟁에 대해서 팔로우 해온 저로서도 전쟁이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말하라고 하시면 저에게 저의 의견을 물어보신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대통령의 마음은 또 변할 수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이 전쟁을 조금 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이 트레이드했어요. 파이어를. 공습을 파이어했는데 미군 병사가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요르단 미군 기지를 이란이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당연히 공습이 더 강해졌겠죠. 미국도 8일째 공습 이어갔습니다. 이란은요, 미국이 남서부에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캐슘 아일랜드, 캐슘 섬이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쿠웨이트, 이란도 이제 그 기간 시설을 공격을 하는 거죠. 전력, 해수, 담수화 시설이 이틀 연속 공격을 당했다 쿠웨이트가 발표를 했습니다. 요르단도 이란의 공격을 우리가 요격을 했다. 미사일 3기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은요. 그 걸프 지역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공격당할 수 있다고 지금 경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란의 경고를 무시한 선박 2척이 사고를 당했다. 액시던트라고 표현을 했더군요. 미국의 영향을 받은 채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그 항로를 이용하는 모든 선박은 분명히 사고를 당할 것이다.
미국과 이란이 이쪽으로 와라 저쪽으로 와라 이게 약간 다르고 미국은 뭐 오픈됐다고 하고 이란은 아니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는 계속 호르무즈에서 사고 내지는 공격은 늘어나고 그것을 통과하는 선박은 미국이 안전하다 와라 해도 안 갑니다.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8일째 야간 공습을 서로 이란과 미국이 굉장히 치열하게 했고 미국은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죠.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위협할 이란의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요르단에서 미군을 공격한 혁명수비대 이건 응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 완전히 지금 이 장면을 보면은 피격당하고 하는 그런 장면, 이쪽에서 하면 피격 당하는 것이고, 뭐 단어 표현은 다릅니다만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폭발 장면을 예전 같으면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도 그런 것을 일반인들이 보기가 힘든데 지금은 아주 쉽게 봅니다. 당연히 미국의 국방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미군의 사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뭐 당연히 조의를 표하기도 하고 이런 일 보고 싶지 않아 슬퍼 등등 뭐 영웅들이야 숨진 뒤에 영웅이 되면 뭐합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분들의 젊은 장병들의 부모님은 지금 그 상태에서 무슨 영웅들의 희생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란다. 피덱세스 국방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란 전쟁으로 16명의 미군이 숨졌습니다. 이란은 최근에 3주일 동안의 미국 공격만으로 최소한 50명이 숨지고 500명 이상이 부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쿠웨이트에 있는 담수 시설 이란도 공격을 했어요. 미국이 공격한 건 훨씬 많죠. 이란 내부에 다리다, 철도다 등등. 그러나 미군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 민간 시설을 공격하면 전범이잖아, 전쟁 범죄잖아 라고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세계를 향해서 소리를 높이면 아니지. 민간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할지라도 그 시설, 다리 같은 것이 군수물자를 이동한다던가 뭔가 군용으로 쓰인다면은 그건 이미 민간만으로라고 할 수 없는 거야. 이게 지금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민간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군용으로 사용하는 그것을 목표로 했을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란과 미국과 이란의 평화 합의안이 몇 주일 만에 무너져서 어떤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가깝게 조금 더 그 무기를 쓰는 것, 군사력을 쓰는 것에 가깝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트럼프 대통령도 뭐 7월 8일 뭐 합의가 끝났다. 이거는 휴전은 끝났다. 그러나 그래도 또 뭐 대화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죠. 하메네이가 어제 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은 거듭된 합의를 계속 찢어버리고 있다. 신뢰도 없다 하면서 지금까지는 이란은 미국이 공격하면 그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한 보복을 했는데 앞으로 여기에 그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전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란이 군사력이 무척 약화됐는데 그 약화된 상태에서 지금은 워낙에 미국과 이스라엘에 비해서 이란이 군사력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당하면 그만큼 보복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이었는데 이걸 넘어서 이제는 딱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넘어서 더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란도. 그러니까 이란의 저러한 반응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그러들 수도 없고 지금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은 그런 게 이란과 미국과의 군사 대치입니다. 네, 여러분. 자, 이러한 것들이 미국 내부에서는 미국 안에서 치러지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참 절감하기 어렵다. 가솔린 값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중간 선거가 점점 다가오면서 그게 바로 그 중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미국 사람들, 유권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선거를 치를 때 보면 이런저런 저런저런 이슈가 많아요. 많다가도 결정적으로는 항상 경제입니다. 경제로 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이란 전쟁이 경제와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것이 중요한데 이 여론조사는 조금 좀 새로웠거든요.
워싱턴 포스트와 입소스의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등록된 유권자를 기준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최근까지 민주당이 많이 높았어요. 제법. 그게 조금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율 48%, 공화당 45%. 5월 달에는 민주당이 5%포인트 앞서갔는데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3%포인트 앞서갔다는 거잖아요. 7월 8일부터 13일까지 2648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투표를 할 의지가 강해 내가 반드시 투표하겠어? 이렇게 답한 집단에서도 민주당이 높아요. 53% 대 45%. 그럼 이 집단에서는 민주당이 더 높으니까 더 유리한 거죠. 53 대 45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53하고 40, 저 계산이 안 돼요. 8%포인트 차이. 그런데 이것도 2달 전에는 9%포인트였거든요. 1%포인트 조금 낮아졌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공화당보다 민주당의 열기가 뜨겁답니다. 지금 중간선거에 내가 가서 투표를 하겠어 하는 이러한 것들.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를 낮춘다던가 경제, 어포러빌리티 이런 거에 신경을 써야지 되는데 며칠 전에 대국민 연설 목요일에도 그때도 6년 전에 일어났었던 다 거의 음모론 수준의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했죠. 공화당에서는 이게 유권자들을 딱 모으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야지 가솔린 값도 내려가고 하는데 그래서 공화당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민주당을 탈환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책이 민주당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열성적인 사람들을 투표율 많이 높여야지, 투표하게 해야지 이렇게 되고 있는 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임기 2번째죠. 첫 번째 중간선거를 저는 너무나 똑똑히 기억합니다. 2018년도였어요. 그때는 민주당이 10%포인트 이상으로 앞서갔거든요.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오바마 케어예요. 이 헬스케어를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든지 이걸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심지어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는 공화당의 아성이거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리고 오피스가 있는 이 오렌지 카운티가 공화당의 아성입니다. 이 공화당의 아성에서도 그때 다 무너졌잖아요. 공화당 정치인들이. 민주당 신예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원 의석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헬스케어였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물가, 가솔린 값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질 않아. 왜냐하면 팍스와 인터뷰를 하거나 하면 이란 전쟁만 끝나면 금방 바위처럼 뚝 떨어질 텐데요.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게 유권자들이 볼 때는 대통령이 우리는 가솔린 넣으러 가면은 너무 겁나는데 신경을 안 쓰는구나. 부자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다른 경제와 달리 가솔린 값은 운전하는 사람들은 중간중간 다 가다 보면 가스 스테이션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기 1기 때 중간선거만큼 재현되기는 어렵다고 봐도 어쨌든 이란 전쟁과 가솔린 값 때문에 민주당이 조금 이득이 있다.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지금 같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대응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잘하고 있어?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국정운영 수행을 29%. 그럼 공화당이 포함됐는데도 29%밖에 안 돼요. 부정적인 답변이 69%였습니다. 게다 대고 미군이 또 숨졌죠? 그리고는 늘 유권자들은 경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요, 이란 전쟁 막 신경 쓰고 사람들 뉴스가 날마다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고 물어보면은 유권자들은 경제요. 54%입니다. 그 다음이 이민이었어요. 28%, 이란 전쟁 20%였습니다. 그러면 이민과 이란 전쟁을 합쳐봐야 48%, 유권자들이 경제라고 얘기하는 54%보다도 그 하나의 이슈, 2개 합친 것이 적잖아요. 결국은 내 지갑과 생활비인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물론 내부 나름대로 좌파 쪽으로 너무 기울었어. 공화당이 공격하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이 있기는 있죠. 있기는 있지만 내 지갑과
생활비라는 이 이슈에서 다른 때 같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국제적인 뭐 오펙이 뭐 하도 뭐 지들 이익만 챙기려고 그래서 이게 이렇고 뭐 물량을 많이 주지 않아서 이렇게 국제적인 이슈 등등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돌릴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가솔린값 올라가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선택의 전쟁에 의해서이기 때문에 참 이게 빠져나가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선거 전략을 헤이트 일렉션이라고 하잖아요. 혐오 일렉션, 혐오, 증오의 선거로 한다는 겁니다. 이미 중간 선거 전망이 어둡다는 거는 공화당에서 다 알고 있어요. 두 가지의 기대를 거는데, 하나는 민주당에 대한 공포, fear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에 대한 혐오, 그거나 민주당 무서워, 민주적 사회주의자, 저 공산당이야, 공산당, 이렇게 하고 혐오, 말이 돼? 미국이란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에 선거는 hate election, 증오의 선거가 될 것이다. 말하자면 유권자들이 공화당의 이러이러한 것을 좋아해가 아니라 민주당을 공화당보다 더 싫어하게 하는, 그리고 그렇게 만들 재료가 충분하다, 뭐 민주적 사회주의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더군다나 공화당에서도 2020년도 무슨 뭐 부정선거, 중국이 이랬어 저랬어 하고 막상 대통령이 연설에서 한 얘기와 그거 백악관 웹사이트에 올려놓을 테니 보세요 하는 그 내용과는 또 달라요. 백악관 내용에는 중국이 뭐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이게 검토는 했지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까봐. 했었던 측은 러시아라는 얘기죠. 그런 내부의 불만들이 있다는 것. 지금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6석 앞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민주당이 오히려 6석 이렇게 가져오고 7석을 더 앞설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뭐 그런 일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순지지율이 마이너스 19%포인트까지 떨어졌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그 워싱턴 포스트와 입소스의 여론조사에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뭐 세금 감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유권자들이 좋아할 만한 이슈 있잖아요.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해야지 되는데 그런 걸 얘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건 공화당에서 나오는 자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퓨 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는 공화, 민주, 양당 모두 유권자들에게 뭐 낮은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해요. 낮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많은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너무 부정직해, 너무 정직하지 않아, 이런 평가를 받는데, 특히 민주당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텍사스가 얼마나 레드 스테이트예요. 텍사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부정직해. 이게 이제 뭐 돈과 연관된, 가족 사업과 연관된, 그리고 말도 하고 나고 해서 보면은, 물론 어떤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아직까지도 믿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계속 그렇게 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목요일에 선거에서 뭐 유권자 뭐 중국이 얼만큼의 명부를 가져가서 얼만큼 개입을 했고 등등, 뭐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를 했고 하는 것이 실제로 공화당 성향의 그러한 곳에서 조사한 것, 또 나와 있는 팩트와도 다르잖아요. 그런 거짓말, 부정직한 거.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는 것 가운데 또 하나는 민주공화 다 할 것 없이 뭔가 트럼프 가족만 돈을 버네? 나는 돈을 못 버는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것도 부정직하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텍사스 같은 레드 스테이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부정직하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지금 이래서 결국은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전략이 있고요.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낸시 메이스, 한때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웠지만 앱스틴 그 파일을 공개해라 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주지사 선거에 나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 엄청나게 반대해서 표를 얼마 못 받았던 하원 의원, 그리고 옆에는 랄프 노먼, 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원 의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지역구였고 급사한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 의원 자리에 이제 출마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랄프 노먼은 공식적으로 공식화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딱 한 번도 정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의 여동생인 달린 그레이엄 노던에게 출마를 하세요 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딱 그 촉구를 했죠. 지금 현재는 달린 그레이엄 노던이 오빠의 자리를 이어받아서 선거가 치러지고 새로운 사람이 선서하기 전까지는 그 오빠의 것을 이어갑니다. 이것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었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그렇게 했었고 해서 정치 경험은 없는 사람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라 했고 공화당에서 이 두 사람 이전에도 사업가도 있고 지금 이 린지 그레이엄과 지난번에 이미 예비선거에서 겨뤘던 사람도 있고 여기에 이제 딱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콕 집어서 린지 그레이엄의 여동생인 달린 그레이엄 노던에게 출마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달린 그레이엄 노던은 아직까지는 내가 출마를 한다. 8월 11일이 공화당 예비선거 다시 치르는 날이죠. 린지 그레이엄이 숨졌기 때문에 출마한다, 출마하지 않는다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지금 뭐 정치 그 속사정에 능한 뭐 폴리티코 같은 이런 매체를 보면은 고려를 하고 있다 하는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람은요, 두 사람 다 주지사 그 선거에 나갔었는데 주지사 선거에서는 별로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3위와 5위를 했었고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린지 그레이엄의 여동생을 지지하고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 그 추모식은 이달 말에 워싱턴 DC에서 그리고 또 사우스캐롤라이나 고향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 또 주도 그 컬럼비아에서 이렇게 이제 세 군데에서 나눠서 치러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요? 린지 그레이엄 하면은 워낙에 미국 의회에서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추도식, 추모식, 장례식에 오는 사람 가운데 해외에서 와야지 되는 사람들도 있고 하잖아요. 이런 때는 이제 조금 구성이 복잡하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이 추도식과 그 장례식 즈음에 무엇을 할지 당연히 이제 대통령은 참석을 하겠죠. 그렇게 된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주식 어플을 지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네요. 어떤 뜻인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월드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제 결승전이고 폐막식이니까 그냥 오늘의 미국이 스포츠 뉴스는 아니지만 4년에 한 번 있는 뭐 세계인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전 세계의 축제니까 한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기도 해요. 뒤돌아보면 이 월드컵은 5주일 전에 논란 속에서 이제 그 남자들의 그 확 하는 뭐 에너지와 그 응원하는 사람들의 더 큰 에너지가 쏟아졌습니다. 논란 속에서 개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12시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2시간 뒤에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결승전이 치러집니다. 피날레가 되는 거죠. 어제 영국과 프랑스의 경기는 또 프랑스가 맥없이 무너졌잖아요. 그래도 후반전에 전반전 끝나고 나서 막 프랑스 감독이 선수들에게 엄청 화를 냈대요. 이것밖에 못해. 이게 말이 돼? 막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후반전에 그래도 뭐 3골인가 넣었잖아요. 프랑스가. 그렇게 해서 끝나서 잉글랜드가 영국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뭐 여러 팀이 있는데 잉글랜드가 이겼고 3, 4위가 됐고 이번 대회에는 여러 그 뭐 논란이 많았죠. 경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명암이 아주 그 뚜렷한 그 월드컵이라고 할까요? 뭐 일단 32개 팀에서 48개 팀으로 늘리면서 사실 수준이 좀 떨어지는 그런 그 지루한 경기들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인구가 49만 명밖에 안 되는 카보베르데, 케이프베르데, 스페인과 비기고 아르헨티나를 연장전까지 끌고 간 이거는 정말 그 다음에 더 많이 진출하지 못했지만 작은 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잖아요. 게다 대고 티켓값 너무 비쌌어. 교통편 등등 때문에 관중 줄어들 거야. 이 월드컵 경기 전에 그렇게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미국이든 캐나다든 멕시코에서든 경기가 치러질 때 그 경기를 치르는 그 팀들 고향인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다 채워줬어요. 대부분 이제 그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채워졌고 그러나 이제
개최국인, 공동 개최국인 미국은 이슈를 많이 만들어냈죠. 소말리아 출신의 심판, 아프리카계에서 최고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을 뚜렷한 이유 없이 입국을 금지했어요. 피파가 뭐 여러 가지를 돈을 다 줘야지 된다면서요. 그런 거. 그리고 지금 살짝 잊고 있지만 이란 팀에게는 가혹했습니다. 경기 치르고 멕시코에 가서 자고 또 와.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잠자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이라고. 전쟁은 전쟁이고 스포츠는 스포츠다 하는 걸 보여줬으면 훨씬 그게 상식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매 그 전반 후반 중간에 도입된 뭐 물 마시는 타임. 그거는 사실상 그때 광고를 내보낸 곳이 있으니까 그거다 하면서 아 이거 좀 없어져야 돼. 이런 지적들 많이 하셨죠, 여러분. 그리고 인판티노가 세계 각 나라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에게 꼼짝 못하면서 몸을 낮추면서 하는 거.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꼼짝 못하니까 저 사람 좀 제발 그만뒀으면 좋겠어 하는 게 여론입니다. 여론과 실제는 또 다릅니다. 돈을 그렇게 잘 모아온다네요. 요즘 뭐든지 돈이잖아요. 세계 축구 행정 네트워크의 상당수는 이게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무제한적인 상업주의를 끌어들여 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돈에 중독된 거예요. 그 세계 축구 행정 네트워크의 상당수도 다 이 피파 인판티노와 아름아름해서 돈에 중독되죠. 그래서 내년에 재선될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답니다. 자, 그런 거. 그래서 뭐 지금 아르헨티나 축구협회 회장 있죠. 그 사람도 여러 가지 계약에서 뭐 리베이트를 받았다 등등의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불법이라는 것을 부인을 하고 있지만 아르헨티나가 우승한다면은 그 사람도 우승하면은 용서받겠죠. 안 그러겠어요? 근데 우승하지 않으면 조사가 더 따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어쨌든 온갖 나쁜 그런 추문들도 있고 했지만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그런 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장면에서 도저히 그러니까 불가능한 순간에 불가능한 그 묘기도 아니에요. 신기도 아니에요. 그건 뭔지 몰라요. 매직과 같은 내 눈으로 확인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짧은 시간에 그러한 일들,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항상 월드컵 끝나면 그런 걸 기억하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과 인판티노가 뭐 전화를 해서 미국 선수의 레드카드를 그것을 없애줘서 미국 선수가 뭐 벨기에전에 나왔어. 근데 그래도 다행히 벨기에가 4대 0으로 완패를 하고 말았어. 이런 것도 그거는 기억할 것 같아요. 그건 기억하지만 그 밖에 잡음들은 뭐 티켓 값이 비싸고 이런 거는 별로 기억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오늘은 너무나 중요하죠. 지금 오늘 경기는 꼭 그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스포츠에 누가 이기냐 이것보다도 너무나 이 두 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이거는 이코노미스트의 제목이거든요. 스페인의 팀워크가 오버컴 할 수 있나? 리오넬 메시의 그 천재성을 리오넬 메시의 천재성을 스페인의 팀워크가 오버컴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 스페인이 원래부터 스페인하고 프랑스가 넘버원 뭐죠? 그거 우승팀 예측했었던 그 우승팀에서 프랑스는 어제 완전 맥없이 무너져 버리고 메시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스페인은 2010년도, 아르헨티나는 2022년도 월드컵 한 차례씩 가졌죠.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지금 연속하느냐 이건데 이 스페인은 또 뭐 2년 전에는 그 유럽 선수권 유로 아르헨티나는 또 같은 해 남미 선수권 뭐 코파 아메리카도 제패를 했죠. 그런데 모두 스페인어를 써요. 그렇지만 축구 스타일이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스페인 어떤 분들은 스페인 축구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전차 군단은 수비만 하고 말이야. 축구는 골을 넣어야지 말이야.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스페인을 보면은요. 근데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너무 전문가보다 더 잘 아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스포츠에서도 개인주의가 그 추세상 아주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 개인주의 스포츠 시대에도 스페인은 팀워크이잖아요. 전형적인 집단입니다. 물론 이번에 야말이라는 19살의 라민 야말이라는 이런 스타가 있지만 스페인은 스타 중심으로 이 축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라커룸에서 이 프랑스와 준결승전에서
스페인의 그 감독이 우리 최고의 선수 구성과 맞서지만 우리야말로 최고 팀이다. 이 스페인의 감독은 선수를 막 스타를 이렇게 모아서 꾸리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뽑아서 꾸린다고 말을 해오고 있잖아요. 물론 야말 같은 스타가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눈에 잘 띄지 않는 뭐 미드필드라든가 뭐 이런 뭐 에르난데스 뭐 등등, 뭐 로드리 에르난데스 뭐 이런 사람들 등등.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강점은 상대에게 볼 점유권을 주지 않는 이런 경기를 펼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압박하죠. 수비니까 압박을 할 수밖에 없고, 공격을 할 땐 너무 짧은 패스, 아주 그 컨트롤이 세밀하고요. 아주 패스워크는 뭐 빛을 발하죠. 스페인의 경우는 뭐 프랑스와의 상대로 뭐 두 번째 골이 그 전형이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페인의 선수는 서로가 이렇게 지금 경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면 저 선수가 저기 가고 저 선수가 저기 가고 하는 걸 미리 다 본능적으로 아는 것처럼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메시잖아요. 상대팀 움직임, 우리 팀 움직임까지 다. 그래서 팀도 전반적으로 젊고 아주 그 스페인의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막 뭐 유소년 비슷했을 때부터 같이 이제 이렇게 그 일을 했고 그런 거죠. 그래서 19살인 라민 야말, 그리고 뭐 다른 선수 또 누구였죠? 쿠바르시라는 선수죠. 파우 쿠바르시라는 선수. 지금 이제 뭐 월드컵 무대를 밟는 정말 최연소 선수들이잖아요. 팀워크예요. 그러면 아르헨티나는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리오넬 메시의 천재성을 중심으로 팀을 짭니다. 모든 것을 리오넬 메시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39살이에요. 경기 내내 걸어 다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특히 한국 분들은 리오넬 메시가 힘이 없어서 걸어 다닌다. 물론 나이가 들었으니까 젊었을 때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이가 들면서 리오넬 메시가 전략을 그런 식으로 바꿨다고 전문가들은 봅니다.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 순간에 공이 앞으로 지금 이 흐름을 보면 조금 뒤에 이렇게 가겠구나. 그러면은 저쪽 상대팀의 스페인의 라말이 어디가 있고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가 있으니까 나는 그때쯤 딱 하고 있다. 그때 열심히 뛰어야지. 귀신처럼 잡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메시는 어슬렁 걸어 다니다가 어떻게 늦지? 그러니까 천재야가 아니라 메시가 걸어 다닐 때는 그냥 어슬렁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일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골을 넣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기회가 포착되면 갑자기 빠르게 그 전에 에너지를 축적을 했다가 움직이잖아요. 물론 미드필드 이런 데서 다 받쳐주고 공격성 같은 것을 받쳐주니까 메시가 골을 쉽게 그냥 툭툭 하듯이 넣을 수 있는 거. 툭툭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다 그 전에 이제 이렇게 해놓는 불달구기 같은 것이 있는 거잖아요. 잉글랜드와 준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가 전반 내내 상대를 계속 이제 거칠게 막 파울로 막 끊어버리고 이러는 것들, 그리고 스코어가 0대1로 뒤지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보여줄 수 있는 폭발적인 공격 축구는 꺼내들지 않습니다. 메시는 21세기 최고의 선수지만 동시에 또 굉장히 겸손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감독이 그렇게 해라 하는 것에 따라서 메시를 위해서 본인들이 뒤에서 배경이 돼준다는 거죠. 배경이 돼주고 희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헌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메시가 워낙에 성품이 좋고 겸손하고 하니까 그걸 다 감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는 그 감독이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이 바로 전임자들이 실패했던 거를 풀어냈다는 거죠. 메시의 이 존재를 그래 메시 중심으로 닫자 하면서도 메시를 미워하지 않게 팀들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메시와 팀들을 녹아내게. 그래서 얼마 전에도 메시도 중요한 건 동료, 프렌드, 친구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물론 아르헨티나가 이제 때로는 뭐 세밀함, 디테일 같은 거 스페인보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 또 막 엄청난 열정이 있잖아요. 아르헨티나 사람들. 그것으로 채운다는 거죠.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결코 초조해하지 않는다.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와 거기서 보세요. 정규 시간 11분 남겨놓고 0대2로 뒤지고 있다가 3대2로 뒤집었잖아요.
결코 초조해하지 않는다. 끝까지 절망하지 않는다.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도 후반 85분까지 졌어요. 그러다 승부를 뒤집었어요. 참 그런 일들. 그래서 이제 스페인 역시 뭐 막판에 터진 골들이 있으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결승팀에 올라가면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비슷비슷하게 맞붙어 볼 상대라고는 보지만 냉정하게 보면 스페인이 전력에서 약간 위에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페인을 이번에 우승 후보팀으로 놨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주심이요. 슬로베니아 출신의 주심이죠. 슬로베니아 출신의 주심이 스페인 선수들이 좀 이렇게 좀 거친 플레이, 과도한 플레이를 할 때 보호를 해주나? 여기에 따라서 오늘 뭐 좀 이 경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아무튼 온갖 이 추문 같은 것에도 불구하고 2026년 월드컵은 나중엔 참고 그 얘기들 많이 할 거예요. 메시, 야말, 야 대단했어. 우리는 그러니까 메시는 메시라고만 이름을 부르는데 야말은 꼭 라만 야말이라고 아직까지 그 경지에는 못 갔잖아. 19살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메시는 메시 자체가 브랜드인데 완전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메시와 라말이 만나는 이것을 굉장히 기억할 것 같은데 스페인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축구에 있어서 상대를 뭐 질식시킬 정도의 탄탄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고 아르헨티나는 메시의 천재성을 너무 잘들 이렇게 받쳐주는 열정적인 팀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이 스페인이 선수들이 그 유소년 이때부터 이제 팀을 맞췄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스페인의 감독이 있잖아요. 스페인의 감독이 아르헨티나 감독이 뭔가 이제 그 감독 그 수업을 받고 할 때 뭐 어떤 그 지도 이런 것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르헨티나 메시하고 야말은 그 이제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애기였을 때 메시가 야말을 이렇게 안고 있었고 감독은 스페인의 감독이 그 더 이제 더 좀 그 선배 같은 지금 그런 거죠. 스페인이 이제 집중력을 그 잃지 않는 아주 그 냉정한 그 팀이기 때문에 글쎄요. 근데 스페인이 냉정함을 잃지 않는 그런 냉정한 팀이기는 하는데 그렇긴 한데 메시의 그 전략 앞에서 지금 무너졌던 팀들이 너무 그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완전히 팀워크 대 천재성. 지금 이게 축구에서의 철학이 다른 두 팀이기 때문에 더 재미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꽉 막혀서 너무 팽팽해서 이게 그냥 시원스럽지 않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무튼 메시가 걸어 다닐 때는 경기를 이제 읽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걷는 플레이어로 진화했다. 그러니까 공간을 파악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가니까 어디에 공간이 나겠는데 내가 거기에 딱 가 있으니까 아르헨티나 선수들도 거기다가 딱 주면은 딱 그냥 쉽게 넣는 거죠. 쉽게 넣는 게 아닌 거죠. 그 전에 너무 어려운 작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확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러니까 상대 팀과 우리 팀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상대팀 수비의 시야에서도 벗어나면서 역습 순간에 딱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잖아요. 메시가. 그래서 공받아서 틱 하는 이런 메시의 축구와 스페인 팀, 저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고요. 자, 그리고 이 사진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진인데, 이게 바로 라민 야말이 생후 5개월 때고, 20살의 리오넬 메시입니다. 이제 그 금요일에 이제 축구 이런 거 하면은 막 무슨 이벤트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 이벤트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여기 이 사진이 공개가 이렇게 되면서 그랬었어. 이게 언제 2007년도인데 라민 야말의 부모가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자선 행사 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돼서 20살이던 메시가 생후 5개월짜리 이 야말 이렇게 하고 뭐 목욕도 씻겨주고 안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뉴욕에서 이제 그 NFL 전설 그 탐 브레디도 뭔가 뭐 구단 지분도 갖고 있고 하잖아요. 그 버밍엄 시티 NFL 은퇴한 뒤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쭉 나왔던 이 얘기인데 메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제 물어봐요. 이렇게
탐 브레디가 이 사진 뭐 얘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떠냐, 뭐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메시가 그 사진 정말 놀랍다. 우리가 다 월드컵에서 뛰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라말이 그 15살 때 바르셀로나에 데뷔를 했고 그때 메시의 10번 그 넘버를 물려받았잖아요. 그리고 스페인의 유로 2024년 우승에 기여를 했고 유럽 선수권 월드컵 모두 우승하는 최연소 선수가 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39살의 메시가 얘기하는 그 장면을 조금 in 들어보시겠습니다. his first World Cup final and potentially, hopefully not, your last, 지금 이제 is very prophetic. 지금 이제 What does that picture mean to you? 예언적인 bueno, la 예언적인 그 사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es un 있잖아요. grandísimo jugador, el cual 뭐, seguí muchísimo porque 뭐 juega en 굉장히 un 훌륭한 club al 선수고 cual amo y le 곧 deseo 그의 siempre lo 성공이 mejor y 바르셀로나의 siempre lo mejor. 성공이기도 하고 Y nada, 그런데 es uno de los referentes 이제 mundial con 우리는 19 그 años.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뭐 라말 이외에도 스페인이 정말 그 훌륭한 강한 팀이다. 그리고 라말 엄청난 선수다. 글로벌 스타다. 19살이고 앞으로 남은 일도 많다. 최고의 미래를 바라지만 한마디로 어쨌든 이번에는 라말 스페인이 우승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쏘아붓겠다 하는 게 이 메시의 얘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스페인의 감독하고 이 아르헨티나의 감독도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서로 포옹을 하고 과거에 이제 그런 관계 같은 것도 있었으니까는요. 아르헨티나 감독 리오넬 스칼로니는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익숙해요. 스페인의 감독은 루이스 델라 푸엔테 포옹을 딱 하는데 이제 그 스칼로니가 프로 라이센스를 취득할 때 지도를 해준 사람 중에 한 명이 스페인 감독입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halftime 쇼 그거 없어져야지 돼 하면서도 기대를 하잖아요. 지금 제가 BTS 사진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뭐 마돈나도 나오고 샤키라도 나오고 뭐 저스틴 비버도 나오고 하는 그래서 축구 피파에서는 이게 축구에 관심 없는 사람들까지 여기에 딱 끌어들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은 이거 본류를 흐리는 거야. 물 먹는 타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5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전반전 끝나고 보통 휴식이 15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25분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을까?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미 미국의 NFL은 있잖아요. halftime 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변화죠. 스포츠 산업이 다른 산업과 뭐 박물관, 영화, 음악 이런 것과 다 경쟁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을 끌어들이면서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공연을 더하면 이게 결승전이 결승전 더해진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슈퍼볼은 67년부터 halftime 쇼를 해왔었거든요. 사람들 슈퍼볼 안 봐도 halftime 쇼는 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도 뭐 누가 알겠어요. 이걸 해봐야지 장단점이 나올 텐데 지금으로서는 좋다는 사람보다 싫다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지만 축구는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이건 엔터테인먼트잖아요. 물론 축구도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다른 종류의 엔터테인먼트인데 축구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새로운 팬들을 끌어들인다면 뭐 축구 그 업계에서는 뭐 성공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축구 얘기 너무 많이 말씀드렸네요. 자, 유가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죠. 생활 뉴스로 오늘 끝내려고 하는데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응원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영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축구 얘기할 때 얼굴이 너무 밝아진다고 축구가 너무너무 좋은가 본다고 하시는데 글쎄요. 글쎄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가솔린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축구 때문에 축구 경기 때문에 얼굴이 밝아진다기보다는 그 인간의 뭐가 들어가 있잖아요. 메시라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본인의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격정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체력의 약화, 스피드, 뭐 이런 순발력 등등. 그러나 아무리 라만 야말이 잘해도 19살이에요. 경험이 20년이나 더 위인 메시가 가지고 있었던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것은 라말은 갖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인간이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 그것도 너무 스트레스 좀 어느 정도 스트레스는 받지만 받지 않으면서 나의 삶에서 축구 선수가 됐던 일반 사람이 됐건 어떻게 그걸 적용을 하는가. 그리고 나는 물 먹는 타임도 싫어, 그리고 해프타임도 싫어 라고 하지만 지금 축구가 존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면, 너무너무 돈 추구가 아니고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나는 싫어하지만 이것을 부작용을 최소한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것도 융통성이잖아요. 삶에 있어서의. 그런 면에서 좋습니다. 그런 면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뭐 메시도 얘기했지만 기적과 같은, 예언과 같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생후 5개월 된 그 아이를 이벤트에서 당첨이 돼서 부모가 메시와 사진을 찍게, 그만큼 메시를 좋아했고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싶었다는 거고, 또 바르셀로나에 가서 메시의 등 넘버 10번을 받았고,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예언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뭐 인연이라고 해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인생사잖아요. 그래서 밝아지는 거지. 축구 경기 자체 잘 모르겠어요. 전 무서워요. 모든 스포츠를 다 무서워합니다. 자, 공화당은 다시 오르는 유가의 중간 선거 악몽을 느끼고 있다. 이거 악시오스의 그 그림이거든요. 좀 한숨 돌리나 싶었더니 지금 다시 4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과 미국이 막 또 전쟁을 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닫혀 보이고 버렸고 전쟁이 빨리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5월 달에는 4달러 50센트였어요. 갤런당. 그리고 3달러 75센트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4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전쟁 이전에는 평균 갤런당 2달러 98센트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요, 이제 악시오스가 많은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하는데 놀랍게도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 자체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답니다. 이게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아주 또 놀랍게도 가솔린 가격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이거는 여기는 처벌을 한대요. 지금 안 해도 됐을 이란 전쟁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으면 목표를 이루던지, 그래야 목표를 이뤄야 우리가 희생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야? 목표도가 뭔지도 원래 잘 몰랐고 목표도 이루지 못했고 오일값만 계속 올라가고 가솔린값만 올라가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건 처벌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탠포드 대학교의 존 크로즈닉 교수에 따르면 가솔린 값이 갤런당 10센트 오르면요, 대통령 지지도가 0.6%포인트 떨어지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집권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 당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전쟁이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중동에서 다른 나라끼리 싸워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서.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가 있죠.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열려도 타격이 됩니다. 회복되려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지금 열리지도 않고 하니까 지금 아무튼 가솔린 가격은 일반 경제 지표와는 달리 파괴력이 있다는 이 점을 지금 굉장히 걱정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인플레이션과 경제보다는 증명되지 않은, 입증되지 않은 유권자 사기 혐의에 집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thin foil hat만 안 썼지 음모론자다라고 얘기하는 게, 게빈 뉴섬이 왜 thin foil, 제가 그때 좀 부족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thin foil hat만 안 썼지 대통령이 말한 건 다 거짓이야, 다 음모론자랑 똑같아라고 했냐면, 미국에 정말 젊은 사람들도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국가가 전자파를 이용을 해서 나의 생각을 다 읽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나의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생활 보호를 으뜸해 놓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전자파를 쏴서 내 생각을 다 읽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얇은 호일로 전자파를 차단한다고 내 머리를 정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오히려 더 들어간다고 하던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그 thin foil 이 정도의 그거다 하는데 대통령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그런 음모론에 집착을 하고 가솔린 값을 내린다던가 이란과의 전쟁을 끝낸다는데 더 적극적으로 유권자가 원하는 만큼 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공화당이 걱정하고 있는 점이고요. 자,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마지막에 오늘 여러분 12시니까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동부는 3시니까 점심 딱 먹은 뒤인데 그래도 간식은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아이스버그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주가 지금 27개 주로 확대가 됐잖아요. 테일러 팜이 이 딱 그 아이스버그를 멕시코에서 가지고 와서 막 배분을 한 거죠. 27개 주에서 양상추를 확대를 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라라는 기생충 때문에 막 설사하고 뭐 걸린 뒤에 뭐 몇 주일, 2주일 있다가 증상이 나타나서 오래 걸리기도 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 이것도 얼마나 웃긴 거죠. 한 회사에서 내놓는 물량이 똑같이 무슨 뭐 채를 썬 뭐 양상추 이런 건데 어떻게 종류가 25종류가 되나요? 믹스 이것저것 막 포장도 바꾸고 하잖아요. 그래서 25종류를 다 회수를 한다고 하는데 그 주가 중요하겠죠? 유타주에 살고 계신 분도 듣고 보고 계시고 하는데 유타주는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살고 계시는 주부터 말씀드리자면 27개 주니까요. 메릴랜드, 조지아,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뉴저지, 펜실베니아, 텍사스, 버지니아. 그 밖에 뭐 알라바마도 한국 분들 많이 살고 계시고요. 알칸소, 커네디컷, 플로리다, 아이오와, 인디아나, 캔사스, 켄터키, 루이지아나, 미네소타, 미주리,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뉴햄프셔,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위스콘신. 그 밖에 여기 조지아,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뉴저지, 펜실베니아, 텍사스, 버지니아 이런 지역에서 양상추 조금 조심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고 감염 사례는 34개 주예요. 근데 제가 이게 보니까 이것부터 말씀드리고요. 사이클로스포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기생충이래요. 오염된 식품이나 물을 통해서 감염이 돼서 위장 질환도 일으킬 수 있고 배 아프고 메스껍고 피로하고 식욕감퇴. 그래서 면역성이 강해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웃긴 건요. 이 테일러 팜스가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거든요. 캘리포니아주에 본사가 있는데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게 그 리콜 되지 않습니다. 아마 캘리포니아주에는 그게 이제 납품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저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 라말과 이 메시가 어떻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아주 매섭고 저 눈이 감돌고 막 눈이 따라가지 못할 그럴 정도의 경기를 펼쳐줄까. 그리고 이 두 사람들의 활약을 위해서 스페인 전차군단과 아르헨티나의 열정팀은 얼마나 많은 것을 쏟아부을까. 12시에 뵙겠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여러분은 거기서 저는 여기서. 자, 내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강인신이었습니다. 바이.